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 상담 신청하셔서 고민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는요,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은요, 금요일장이었어요. 금요일장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좀 한 주 마무리가 잘 됐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약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상담을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결국 종가 기준으로 0.16% 하락하면서 2,52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조금 올랐어요. 0.06% 상승한 72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이 기술주들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기술주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뭐 개별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좀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1월 달 들어서 상승했던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가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위쪽으로 2,550포인트라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이 자리만 넘어가면 시장은 하락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상승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의 이 조정,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오늘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강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하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락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지수는 개별적인 어떤 흐름들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좀 안정되면서 코스닥 시장도 좀 따라 올라오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코스닥만 올라갔다고 해서 코스닥이 이쪽만 좋아지는가? 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요즘 아직까지는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 코스피 지수도 당장 올라가긴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원래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는데 그런데 동결을 했단 말이죠. 이건 원달러 환율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그런 이제 결정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 환율의 오름세가 좀 둔화되면 어느 정도 주춤하고 나서 떨어지게 된다면 외국인들 수급도 분명히 분명히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최근에 1,490원 정도 가까이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밑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려면 아래쪽으로 1,444원 이 자리 아래로만 떨어져주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조금씩 안정화된다면 수급도 들어오게 될 거고 지수도 거기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은 이제 금요일장이다 보니 주말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주말 동안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취임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1월 달에 하락을 조금 마무리 짓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는 맞고요. 오늘은 이제 중요한 점은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양봉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음봉만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음봉이 나왔던 장이라 오늘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양봉이 아닌 음봉이 아닌 양봉으로만 잘 마감된다면 뭐 지금 분위기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오늘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다음 주 증시에 대한 뭐 기대감은 충분히 미국에서도 뭐 기술주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만큼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다음 주 증시는 코스피 2,55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만약에 넘어선다면 그때 강한 업종들 있죠. 그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상담을 시작할 거예요. 보유 종목들 있죠? 혼자 고민해서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훈입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그 CJ ENM이요. CJ ENM이요.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73,000원에 약 10%요. 73,000원에 10%요. 예, 예. 아, 이 종목이 좀 힘이 계속 없죠. 그럼요, 지금요. 매수하고 나서 혹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예, 안 했습니다. 아,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혹시 CJ ENM을 그 매수하신 걸 보니까 작년 한 8월, 9월쯤인 것 같아요. 그때 9월 초쯤이 되겠는데요. 그죠? 그쯤에 사셨죠. 그때 양복 두 개 나오고, 양봉 두개 나오고 해서요. 아, 그 그래, 쭉, 예. 차트상에 지금 약간 좀, 이게 저점을 잡고 이제 올라가려나 싶어서 예, 사신 거예요. 예, 예. 근데 CJ ENM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뭐 드라마 제작 그렇죠. 예, 뭐 엔테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제작사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예. 지금 이제 CJ ENM은 어쨌든 이제 미디어,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콘텐츠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지는 이제 상황일까요? 아니면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일까요? 지금 3분기는 4분기, 음. 3분기가 4분기가 좀 약간 나아졌다고 그렇게, 조금 나아졌다. 네. 예, 약간 자, 그렇게. 우리가요 드라마나 그런 거 좀 많이 보시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그죠? 예, 예, 그렇죠. 드라마 쪽 제작을 스튜디오 드래곤이 잘해요. 그래서 지금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드라마를 제작해서 이제 방영이 많이 되고 있고 한데요. 근데 우리가 드라마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제 드라마의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제작비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들어가 이제 가끔씩 이제 어떤 그 이제 장면에서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들이 막 나오죠. 그죠? 예, 우리가 PPL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광고들이 지금 만약에 그 경제 상황이 좀 좋고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신제품들이 그러면 출시가 많이 될 거죠.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광고 비용을 많이 집행을 할 거예요. 예. 근데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으면 광고비를 아무래도 많이 쓰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죠. 드라마를 제작이나 이런 제작하는데 비용은 많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데서 충당이 잘 안 되면 그만큼 이제 적자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CJ ENM은 지금 미디어 쪽이긴 한데 지금 뭐 드라마나 많이 제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수익 구조가 이 적자 구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예. 네. 그래서 한동안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CJ ENM이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뭐 대규모 뭐 증자에 대한 어떤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지금은 아마도 지금 혹시 추가 매수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때 그 작년 12월 달쯤에 멘토님과 통화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 5만 5천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검토봐야 한번 해볼 상이다. 그때 제가 지금 저는 솔직히 그때 이제 통화했던 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예, 한번 생각 중이신 거죠? 예,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만 5천 원 그 가격 밑으로 오긴 했네요. 그죠? 예, 그때 네. 5만 1,400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면 이미 저점을 이제 여기가 완전한 바닥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렸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타이밍에 추가 매수하는 게 지금은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가격은 5만 7천 원이에요. 예, 5만 7천 원 위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 차라리 이거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예, 추가 예. 매수는 10%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5% 정도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또 옆으로 늘어지거나 좀 그런 이제 또 변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추가 매수 10% 하나 5%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차라리 5만 7천 원 위로 회복하게 된다면 5% 비중을 추가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거예요. 예, 예. 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앞에 설명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안 좋아요. 하지만 뭐 지금 이제 항상 계속 경제가 안 좋은 건 아니죠. 경제가 안 좋으면 또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뭐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5만 7천 원 위로만 회복되면 거기에서 5%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7만 원 정도만 와도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일 거예요. 그렇게만 돼도. 그렇게 해서 7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한신기계요. 한신기계. 네, 매수 가격 비중은요? 4,010원에 10%입니다. 4,010원에 10%. 10%요. 네. 야, 오래된 종목이네요. 네, 오래됐어요. 이거 혹시 왜 사신 거예요? 어떤 것 저기 때문에? 계엄되기 전에 네. 저기 4,000원까지 저게 이제 나오려고 했었는데 네. 갑자기 저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도 그래 됐네. 자, 제가 지금 볼 때 이 종목을 처음에 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나 저기 원자력 때문에. 원전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원전 쪽이 그동안은 좋았어요. 잘 이제 수주도 계속 이제 나왔었고요. 근데 솔직히 한신기계의 경우에는 이 회사는 실적이 그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네, 네. 그죠? 원전 관련주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실적은 되게 좀 좋진 않은 그런 회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고 다른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한신기계는 뭐 대표주는 아니니까요. 그죠? 이것만 많이 그랬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들어왔어요. 네. 이게 한수원에서 이제 그 미국의 웨이팅하우스하고 이제 분쟁이 마무리됐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원전 쪽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계속 좋아지지는 않겠죠. 자, 이번에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미국의 네. 대통령 뭐 영향을 또 많이 받죠. 그죠? 네네. 왜냐면 이제 이런 그 산업이요. 정치적인 이제 그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구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원전도 해외에서 수주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국내 뭐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발생했던 게 수주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네. 지금은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 정국으로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이제 네. 국내가.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번 정권에서 잘 이끌어왔던 이 원전 쪽은 지금 현재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불확실성이 좀 생긴 거죠. 그렇죠. 이번 11차 전력 그 수급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보면 원전 쪽의 비용을 좀 감축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쪽을 좀 비용을 늘리는 이런 또 법안을 이제 이렇게 또 다시 또 수정한다는 얘기들도 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 잘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려고요. 네. 이번에 4,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네. 때는 아직 흐름은 살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전 쪽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이제 흐름이 죽지는 않고 반등이 나올 건데 이번 반등은 제 생각에는 4,000원 가까운 반등까지는 저는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매수가에 딱 올 때 무조건 판다가 아니라 4,000원에 가까운 가격까지 딱 오면 그때 매도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물론 4,000원까지 왔을 때 이제 힘이 강하면 오늘도 보시면 장중에 몇 프로까지 올라갑니까? 이게 24%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장중에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요. 4,000원에 근처에 왔는데 흔들린다 그러면 파는 거고 4,000원까지 네. 왔는데 힘이 있다 그러면 4,000원 넘어갔을 때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목표 가격은 일단 매수가 그 부근에서 정리하자는 의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 안녕하십니까. 많습니다. 네.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가온칩스요. 가온칩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1,600원에 11%요. 41,600원에 11%요. 예, 41,600원이죠? 예, 41,600원. 이거 얼마 전에 매수하셨나 보네요? 이게 오래됐어요. 10월 17일 날 매수했어요. 10월 17일 날이요? 작년에요. 그러면 지금 손실이 났다가 지금 손실이 많이 났다가 그쵸. 예, 올랐어요. 이제 예, 올라왔군요. 또 예.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거. 예, 지금 이렇게 올라온 종목도 지금처럼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더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면 예, 가온칩스는 혹시 예전에 상담을 저한테 받은 적이 있나요? 가온칩스? 예, 유노메카 한 번 받았어요. 그 가온칩스는 안 받으셨군요. 예. 왜냐면 제가 가온칩스를 상담을 몇 번을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가온칩스는 이제 반도체 파운더리 그 위탁해서 생산하는 그 이제 사업을 바로 파운더리라고 하죠. 예. ARM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삼성전자 여기에 협력 업체예요. 그래서 예. 뭐 ARM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반도체 AI 쪽 반도체에 또 특화되어 있는 칩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TSMC하고 이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좀 관계가 좀 안 좋다는 뭐 그런 뉴스도 중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중에 되면 이제 이 물량들을 계속 엔비디아 쪽에만 집중적으로 공급을 계속 받을 수는 없고 다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도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도 역시 파운더리 쪽. 엔비디아 다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같은 협력사들도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온칩스는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아마도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 회사는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두고서 매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맞아요.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주가의 상승이 그렇게 가파르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리고 거래가 들어왔지만 거래에 대비했을 때 주가의 상승이 그렇게 세진 않다는 거죠. 예. 저는요. 이거를 장기전으로 가실 게 아니라면 혹시 장기전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장기적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어제 네. 5천 얼마까지 올랐다가 아침에 올랐다가 빠져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 빠지는 건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예.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런 게 선생님. 신경 쓰이면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나는 지금 올라갔다 다시 빠지고 하는 게 좀 신경 쓰인다. 그러면 목표가는 55,000원 잡으시면 돼요. 55,000원. 네. 예.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더 길게 볼 더 오래 생각도 간다. 있다. 그러면 예. 65,000원 정도까지 봐도 괜찮아요. 근데 65,000원. 제 생각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5,000원 왔을 때 절반을 정리하고 예. 나머지 한 뭐 5.5%가 되겠죠. 절반 정리하면 그 정도는 예. 한 65,000원까지 한번 가볍게 끌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5,000원. 네, 예.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예. 네. 이 선생님 시킨 대로 할게요. 저는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네, 이번에 잘 나오셔서 좋은 수익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언제든지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66,200원에 15%. 66,200원에 15%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됐나요? 1년 그죠? 넘었어요.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2년 가까이 됐다고요? 그럼 1년 반? 네. 네.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셨어요, 혹시? 네, 추가 매수도 한번 했는데, 네. 그래서 자꾸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지금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추가 매수. 저는 15% 비중인데 5% 정도만 더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많이는 힘들고요. 더 많이는 나중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를 솔직히 5%든 10%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뭐 미국이든 미국의 증시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막 무너지고 뭐 국내 증시도 갑자기 또 어떤 이유로 흔들리게 된다면 그때 지금 미리 추가 매수해 버리면 나중에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요. 항상 나중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5% 정도만 추가 매수해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10% 추가 매수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일단 5% 정도만 해서 한 20% 정도 이렇게 채워놓으면 조금 더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러면 만약에 나는 손실 없이 그냥 나오고 싶다. 그냥 손실 없이 나오는 게 목표다.
그러면 한 6만 5천 원 정도만 와도 5% 정도 추가 매수해도 6만 5천 원 정도면 아마 손실 없이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6만 5천 원까지는 갈까요? 그러면 처음에 주식을 이거 왜 사셨어요? 처음에 사신 이유가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예상보다 다르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요, 뭐든지 그래요. 이 주식은 주식을 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5년 정도. 네. 그럼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계속 떨어졌던 주식이 갑자기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죠. 가끔 있어요. 네. 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있죠. 그렇죠. 네. 되게 많지 않나요? 이게 지금 보이는 많죠. 종목들만 있어서 그래요. 또 안 보였던 종목들도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이 변화들이 되게 계속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어느 순간 되면 또 이제 이 종목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 막 들어오고 또 바이오 시세가 터지면 이 종목이 나중에 10만 원, 뭐 진짜 15만 원 이렇게 가는 날도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쵸. 지금은 30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이제 성장을 안 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성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수 네. 사업이잖아요, 사실. 그죠? 예.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질병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 백신이 또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많이 떨어지지만 어느 순간 또 되면 되게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로 보이세요? 아니면 많이 올라간 상태로 보이세요? 너무 그렇죠.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많이 떨어진 네.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이제 하락 사이클을 많이 탔기 때문에 나중에 또 상승 사이클을 또 타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팔았는데 나중에 그때 또 후회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어느 정도의 그 기간들은 필요한데 그게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하지만 시간이 걸린 만큼 그만큼 보상을 많이 주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고 한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나중에 6만 5천 원 오면 한번 다시 연락 주세요. 네. 멘토님 더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사실 거죠? 조금 더 흔들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4만 5천 원에서 지금 5만 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 5% 해도 상관없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시노팩스고요. 네. 7,206원에 5%요. 7,206원이요? 7,226원이요. 아, 7,226원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도 작년에 사셨나 봐요? 그쵸, 작년에 떨어지고 추세 전환하는 줄 알고 샀는데 네. 무상증자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추가 매입을 중자 사고 매도를 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살까 하다가 그냥 냅두고 요 5일날 무상증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밍에 이제 추가 매입해도 추가 시기가 딱 맞는 것 매수를 같아서. 해서 예. 돈이 좀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그 타이밍에 지금 추가 그래요. 물타기가 딱 맞는 것 같아서. 자, 지금 이제 이 종목이 권리락과 배당락이 나왔어요. 그죠? 지난번에. 예.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은 그냥 배당을 받았다는 거,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보유하셨으니까. 그죠? 예. 보니까 지금 이게 배당을 거의 안 줬었네요. 그렇죠. 별로 없었어요. 네, 배당 거의 안 줬는데 이번에 혹시 얼마나 공시 아직 안 나왔나요, 혹시? 배당 공시가? 아니, 배당 주식으로 줬었거든요. 0.05주가. 한 주당 0.05주? 예. 주식 배당을 줬군요. 예.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주식은 뭐 많지는 않지만 한 주당 0.05주 이 정도면 뭐 그건 별로 큰 의미는 없겠네요.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노팩스는 솔직히 주가가 그동안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예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예.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상승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2024년도에 그 상승을 했는데 그 당시 2023년도부터 물론 이익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816. 한 1.5배 이상은 좀 늘어난 것 같네요. 이 정도 이제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간 건 사실 이 종목이 그동안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약간 테마를 좀 많이 타는 종목이에요. 어쩔 때는 뭐 탄소 배출권 관련 테마를 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회사는
어쨌든 휴대폰 부품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회사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IT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FPCB라든지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가가 당장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당장 삼성전자 쪽에서 어떤 재료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서 5% 비중이면 혹시 추가 매수를 얼마나 더, 몇 프로 정도 더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그 핸드폰 그거보다 혈액 투석기 있잖아요. 네. 혈액 투석기. 그거 보고 네. 저번에 상승이 그것 때문에 가서 네. 요번에 그 조정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그거 보고. 근데 조금 제가 볼 더 때는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갔었을 거라면 지난번에 올라가다가 지금 결국은 이제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예. 그죠? 그랬다면 지금 사실 이렇게 여기에서 머물러 있진 않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면 거기에서 분명히 그 거래도 터지면서 최소한 20% 정도?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그 반응은 왔을 거예요. 올라갔다 밀리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그런 반응이 없잖아요. 오히려 거래가 줄었고요.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재료를 지금 믿고 갈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던 휴대폰이라든지 이쪽이 훨씬 더 앞으로 상승에 대한 여지가 더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은 지금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주가도 그래서 바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로 봤을 때는 거래대금도 지금 뭐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저는 가볍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알겠습니다. 비중이면 네. 적절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서 네, 금액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알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거래도 없고 하니까 손절가는 5,500원 잡아놓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만약에 거래가 들어온다면 뭐 이제 7,500원, 뭐 8,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목표가가 저는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7,500원을 목표가로 보고 그때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힘이 강하면 조금 더 내다봐도 괜찮은데 7,500원 왔을 때도 이제 지난번에 올라올 때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힘이 좀 없이 올라가면 팔고 나오면 돼요.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네. 예. 7,500원 저는 목표가 제시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있거든요.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 주는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죠. 바로 내일이죠. 내일은요, 수원 벨라스위트 호텔 지하 1층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3시니까요. 시간대 너무 늦게 오지 마세요. 시간대 좀 맞춰가지고 1시부터 시작하면 10분, 15분 일찍 오시면 좀 편하게 자리 맞고 좀 잘 보이는 자리에서 강연회를 좀 편하게 들 수 있어요. 가끔 너무 늦게 오시면 나중에 이제 자리를 앉는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좀 일찍 오셔서 강연회 현장 분위기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1월달 강연회는 이제 그 한 해 동안에 이 전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꼭 주목해야 되는 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1월 강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들 수원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유튜브 상담 많이 들어왔는데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VM. 매수하신 가격이 9,420원이고요. 비중이 10%. 손실을 안 보고 팔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도 괜찮으니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9,420원. 지금 이제 9,420원은 9,420원. 자, 이 가격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작년 한 10월, 9월 정도 이 매수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손실을 보고 나오고 싶지 않아서 추가 매수까지 해서 단가를 낮추고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꼭 강조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매수할 때는 꼭 이거 한 가지는 먼저 이제 확실히 확인하고 매수하시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도 거래 대금이 한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3억 9천 정도? 지금 거래 대금이 오늘 보니까 2억 9천 정도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3억 9천 정도?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2020을 꼭 기억하세요. 자, 2020 앞에 20은 거래량입니다. 뒤에 20은 거래 대금이에요. 일평균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 거기에 일평균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거기에 일평균 거래 대금은 20억 이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충족하는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거래가 없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이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살 수는 있죠. 하지만 거래가 없으면 팔 수가 없어요.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팔면 주가 밀려버려요, 확. 그래서 이런 이제 VM은 추가 매수를 지금 하면 안 돼요.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면 나중에 고생을 합니다. 이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은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자리에서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과연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인가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좀 기다려 본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 없어도 좀 기다려 보시면 아마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매수 없이 목표 가격은 9,5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10% 비중도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 9,500원, 추가 매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대상입니다. 매수 가격이 21,000원이고요. 비중은 10%.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다들 추가 매수를 물어보시네요. 자, 21,000원의 가격에 자, 비중이 10%. 지금 대상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이 종목도. 자,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주당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가까운 가격이에요. 원래 그 매수한 가격이 21,000원이니까.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좀 이제 작을 수 있어요. 한 주당 금액이 좀 비싸니까. 근데 거래 대금이 지금 17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가 굉장히 좀 이 종목도 많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요, 여러분 이제 그 식료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도 되게 더뎌요. 빠질 때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장기전으로 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매매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자리가 아마도 지난번에 밀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할 때 여기서 뭔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지금 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만약에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최소한 어디 가격에서 하셔야 되냐면 18,000원 아래. 지금 18,5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8,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는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분할로 나눠서 5%씩 분할로 나눠서 그렇게 천천히 매수하세요. 그렇게 해서 뭐 21,000원까지 오면 추가 매수까지 끝낸 상태에서 21,000원 지금 매수까지만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럼 21,000원에 팔면은 수익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21,000원 보시고요. 추가 매수는 18,000원 아래에서 분할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저희 또 전화 연결 지금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입니다. 예,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한국 첨단 소재요. 매수 가격과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7,0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7,000원에 10%요. 예, 7,000원에 10%. 예, 어제 샀거든요. 어제 사셨어요? 예, 샀는데 뭐 네. 아는 게 없어서 네. 좀 좋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자, 그런데요. 이 종목을,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예. 근데 이 종목을 산 이유는 이제 많이 막 올라가고 하니까,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올라간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냥 자취처에서 조금 봐가지고. 네, 양자 관련 예, 기술 예. 때문에 그래요. 예. 최근에 양자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밀렸다가 지금 다시 살짝 올라왔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오늘 이렇게 지금 주식 초보이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하면요. 손해 많이 봅니다. 예. 이거는 사실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종목은 지금 매매에서 수익 내기도 되게 어려울 뿐더러 손실이 나면 굉장히 크게 나요.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거 잘 안 해요. 이런 지금 이런 시점이라든지 이런 뭐 자리 또 이런 종목들 타이밍도 그렇고 되게 애매하게 지금 잘못하다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지금 양자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지만 얼마 전에 엔비디아 젠슨왕이라고 아시죠? 예, 예.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있죠. 예. 의미 있는 이제 기술 이걸 상용화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20년 정도 또는 이제 길게는 30년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예. 너무 먼 시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주가 급락을 해버렸던 거죠. 근데 예. 솔직히 양자 기술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체 아시죠? 초전도체 들어보셨나요? 예. 이런 기술하고 사실은 어찌 보면 비슷해요. 예. 되게 그 미래 성장형 기술 산업이지만 아직까지는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꿈으로 먹고 주가가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지금 최대한 만약에 월요일장이 되잖아요. 예. 월요일장이 되면은 그러면 주식을 뭐 매수가 위에 있다. 뭐 그러면 예. 이제 정리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볼게요. 예.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보면은 이 종목이 지금 단일가를 봤을 때 시간 외에서는 1.5%가 좀 하락이 나왔네요. 예, 예. 맞아요. 예. 그죠? 예. 이거 월요일장에 어쨌든 매수가 정도만 돼도 빠져나오시고요. 매수가 그 근처에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종가가 7,020원이잖아요. 예. 근데 매수 가격보다 지금 위잖아요. 그죠? 예. 예. 월요일 장 되면 그때 정리하면 돼요. 이거 예. 그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식 투자 자금이 이제 어쨌든 힘들게 벌어서 내가 그 자금을 가지고 나중에 노후 생활을 조금 더 이제 그 자금을 키우기 위해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뭐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초보이실 때는 이렇게 위험한 종목이 위험하지 않은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치 이제 우리가 신생아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거나 다 뭐 입에 집어넣고 막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렇게 하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은 공부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해 좀 알겠다 싶으면 그때 자금도 좀 작은 자금으로 예.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나가셔야지 이게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렇게 뒷수습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초보이시고 하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은 잘못하면 되게 위험해요. 손해가 크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꼭 공부 열심히 좀 하신 다음에 좀 천천히 금액도 작은 금액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시겠죠? 예.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현대 HD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5,900원에 60%입니다. 25,900원입니다. 5,900원이요? 예, 작년 여름에 사가지고요. 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했는데, 네. 요 근래 조금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빠져나올까 아니면 더 갖고 있을까 막 애매해서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올라오고 다행히, 있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좀 올라왔네요. 예, 이 종목은 다 해가지고. 네. 이 종목을 지금 사신 이유는 사실 이제 태양광 쪽을 보고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약간 테마로 샀는데 좀 애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요. 태양광 쪽이 지금 보면 최근에 그 주가가 좀 올라와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지만요. 뭐 OCI 홀딩스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 쪽이 앞으로 좋아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태양광 쪽은 지금 솔직히 우리 회사들이 이익을 내기 되게 어려운 구조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이제 올라오고 있다. 그죠?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서 좀 그날 주가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은 앞으로도 이제 잠깐 올라올 뿐이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태양광 쪽을 폴리실리콘 쪽이라든지 태양광 산업을 가장 시장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중국이죠. 네. 예. 중국이 시장을 장악한 이상 이거 쉽게 가져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왜냐하면 가격으로 경쟁을 해버리면 가격 경쟁이 안 돼요. 중국하고는. 네. 그나마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태양광 쪽이 너무 중국한테 다 먹혀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으로 너무 가격이 너무 싸니까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다 적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한테 관세를 매겨요. 그죠? 태양광 관련 그쪽에다가 이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격을 올려도 그래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태양광 쪽은 어쨌든 정부에서 밀어주지 않는 이상 성장하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에서는 솔직히 태양광이라는 산업이 국내에서는 크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는 자연적인 제약 조건이 많잖아요. 네. 그죠? 땅도 작고 그다음에 일조량도 어쨌든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해외 쪽으로 수출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수출하려면 가격으로 경쟁을 계속 붙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빠져나올 기회. 그래서 그러면 네 만약에 이게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탄핵에 대한 이 절차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다음 정권이 또 어떻게 될지 그 상황에서 만약에 태양광 쪽을 밀어주는 정책이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최근에 11차 전력 수급 계획이 이제 변경을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이제 통과되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이쪽을 더 주자라는 거고, 그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그 대신 원전 쪽을 좀 깎고,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원전 쪽을 키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사실 아직 답이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태양광 업황은 지금은 좋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오면 지금 수익이잖아요. 그냥 좀 팔고 나오세요. 그러면 월요일 날 그냥 빠져나오는 게 나을까요? 네, 저는 빠져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안 팔았는데 떨어지면 네. 속이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떨어져도 그렇고 올라도 되겠죠. 그렇고 아주 그냥 속이.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다가도 거래를 보면 거래가 지금 이게 거래가 이제 적지가 않아요. 최근에 이 거래에서 지금 분산되고 있어요. 분산이 뭔지 아시죠? 네네. 매도가 지금 물려 있는 물량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도 이런 가격에서 샀고 다 위쪽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다 올라오니까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신 거고 저는 네네. 정리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시젠요. 시젠.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5,977원에 15%입니다. 25,900원대에 사셨군요. 예. 힘든 종목을 사셨어요. 이 5% 어저께 추가했습니다. 그래 15% 됐습니다. 추가 매수해가지고요? 예.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혹시? 아니요. 지금 한 일주일 그 그죠? 정도 된 것 최근에 같습니다. 예. 막 올라왔을 때 사신 거죠? 그죠? 예, 기준봉 서고 나서 예. 이거 근데 지난번에 그냥 단순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올라갈 때 있죠? 올라갈 때 거래 들어왔죠? 예. 네, 거래 들어왔던 이 거래들이 싹 다 도망갔어요. 그래요? 단기에 들어왔다가 단기에 수익 내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물량들이. 지금 보시면 거래가 들어왔다가 지금 다 빠져버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 단기에 물량들이 싹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눌리고 있는데 물론 이건 차트적인 부분만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시젠이 아시죠? 이 회사가 예전에 코로나 때 굉장히 큰 이익을 냈던 회사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진단키트가 많이 팔리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를 기록했어요. 적자 회사의 주가가 빠지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 이제 안 당연한 건가요? 그 빠지는 걸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뭔가 새로운, 뭔가 이제 바이러스,
아니면 코로나가 재유행해서 좀 크게 뭔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시장은 당장은 뭔가 크게 주가가 올라갈 그런 이제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주가는 이제 빠질 만큼 많이 빠졌어요.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다 이제 시장에서도 다 감지했었고, 그래서 네. 지금은 매수 가격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계속하면 안 돼요. 하지 말고요. 나중에 그래요? 저는 27,000원 정도에도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그냥 기다렸다 그냥 반등 줄 때 이거 지금 떨어져도 올라올 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좀 네. 기다렸다가 27,000원 네. 정도에서는 그냥 정리하고 나온다 생각하고 좀만 더 기다려 보시고 그때 정리 잘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손질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 가격에서는 손절이 사실은 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고요. 그래요? 거기다가 예. 23,000원 아래로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래도 이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면 기다렸다가 수익으로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27,000원 목표가 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상담 진행해 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유니드요. 유니드. 네. 매수가 하고. 77,000원에 30%요. 얼마요? 87,000원? 77,000원에 30%요. 77,000원에 30%요. 네, 이번에 맞고 떨어져가지고 계속 빠지더라고요. 회사가 뭐 잘못된 건지. 맞고 떨어졌어요? 네. 제가 이거 올라갈 때 따라잡다가 사고 나니까 이게 빠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기다렸는데 이게 한 2, 3일 전에 이게 맞고 떨어져가지고 네. 손을 어떻게 댈 수가 없더라고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칼륨을 만든 회사예요. 네. 제가 사실 유니드를 언제 상담해 봤나 기억이 나질 않을 정도로 상담이 잘 들어오지 않는 종목인데 네. 유니드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저 저기 잘 몰랐을 때 사가지고. 아, 그래요? 예. 이거 딱 사고 나고 보니까 맞고 떨어지는 자리였더라고요. 살 때는 몰랐어요, 진짜로. 자, 이 회사가 최근에요. 트럼프 그 정권이 출범을 해도 거기에서 유니드가 이제 피해를 입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있었어요. 지난해. 네. 11월, 12월 달. 그러면서 이제 네. 주가가 많이 밀렸다가 좀 올라왔는데 어쨌든 지금 업황 자체는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이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계속 주가가 떨어질 회사는 아니거든요. 많이 떨어진 건 맞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다가 뭐 77,000원에 맞고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맞고 떨어졌다는 의미는 주가 올라갔다가 이제 밀렸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뭐 거래로 봤을 때는 거래가 지금 밑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이번에 매수가보다 위에서만 팔면 되는 거죠. 예. 그게 목표라면 저는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그게 제가 봤을 때 차트 보니까 네. 8만 원 선에서 8만 5천 원 선 같더라고요. 이게 빠지는 거 계산해 보니까 50% 잡고. 네. 50% 잡고. 네. 이번에 8만 원에 팔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못 올라가고 빠졌어요. 이게 주가가 뭐 지금 예. 뭐 어떤 뭐 상승 뭐 비율, 하락의 비율 이런 것들을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유니드는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고 빠진 이유는 뭐예요? 실적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이유는 이제 뭐 트럼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자유롭다고 해서 올라온 거고 그냥 가시면 돼요. 제가 봐도 85,000원까지는 가져가도 되니까 그냥 8만 원 위에서 판다 생각하시고 지금 좀만 기다려 보세요. 네, 그러면 8만 원 위에서 팔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틀은 조금씩 올라왔는데 이게 더 빠지진 않겠죠?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조금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8만 원 위에만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는 수원 벨라스위트 호텔에서 여러분들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